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월화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비오는 수요일엔 청정 정청래를. 정청래입니다. 비오는 수요일은 빨간 장미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네. 청정구역 정청래. 그 평화철도 111 유세단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유세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평화철도 112예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북미 수교, 평화협정 그리고 나서 대륙철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원래는 제가 은하철도 999 한번 얘기했었는데 평화철도로 저 몰래 정해졌더군요. 그 평화철도는 알겠는데 네. 숫자 1이 3개 나란히 온 거는 이건 1번.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네, 트리플 승리.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총선에 덧컷 유세단 했잖아요. 네네. 네. 그것보다 평화철도가 낫나요? 아무래도 이제 2년 전 총선 때는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덧컷 유세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성공, 그래서 대륙철도, 남북철도 연결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세단을 맡았는데 저는 선거 때마다 어떻게 유세단 단장을 맡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전국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 전국으로 도는 건 전 관심이 없고요. 네. 그러면은 청래당 코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코너는 하죠. 전국으로 도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방에 있으면 못 이 코너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든가 불가피한 경우는 유세 현장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전화로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날은 대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네. 우리가 청래당 진행하면서 연속 한 3주간 계속 이 남북 평화, 북미 평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희망찬 미래, 장밋빛 미래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고위급 회담이 북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북한 외무성에서 센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재검토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계관 부상의 전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북한이 화낼만 합니다. 평창올림픽 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사실상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압박과 제재, 미국의 투트랙이 변함이 없는 것은 맞는데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김영철 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재 대상 인물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하면서 그걸 풀어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사실 판문점 선언까지 달려왔는데 스텔스 폭격기 F-22 이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입니다. 북한 영공을 가더라도 북한 레이더망을 뚫는데요.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탄 싣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이런 좋은 마당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할 수 있느냐 하는 강한 불만의 토로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고위급 회담을 연기함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일반적인 한미훈련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맥스 썬더 훈련 자체는 괜찮지만 여기에 스텔스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B-52 이게 이제 핵폭탄을 실은 전략 자산이죠, 전투기. 그것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확약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매파들이 자꾸 주장하는 거. 지금 주장하는 게 뭐 일각에서는 너무 심한 걸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두 손 두 발 다 들으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쪽으로 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서로 삿바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한 것이 이제 PVID 영구적인 핵폐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북한의 핵과학자 200명 그리고 핵기술자 2,000명의 머릿속에 암호를 지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도하다 이런 거였는데 다시 또 물러서서 폼페이오도 지금 이제 CVID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라든가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까지 다 폐기하라.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북한에게 군대를 해산하라 하는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강력한 대응을 이제 오늘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데 결정적 걸림돌은 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아마 이에 상응하는 좀 온건한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북미 양쪽 다 전략적으로 더 얻어내려고 협상당에서 하는 행위다. 뭐 이런 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상 전략이고 사전에 기선 싸움, 기싸움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과거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번씩 협상을 깬 전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기억하시죠? 예. 조광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이루 정말 모처럼 찾아온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또 북도 미국도 같이 좀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쪽에서는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발언, 인간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북한 인간 쓰레기는 단어 사용했죠. 그게 태공사를 지적한 게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공했죠. 쇼맨십이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태영호 공사가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스피드하게 변화되는 요즘의 정세는 잘 읽지 못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남북 간 한라인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2002년도부터 계속 경제 개혁 조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수단을 공장별로 단위별로 주고 또 인센티브도 또 도입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경제로 개방 정책, 제도적인 장치들은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보도도 나오고 그랬지만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은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두 나라 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북한은 중국식 개방으로 갈 거 아니냐 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 소, 중 이 강대국들과 지금까지 등거리 외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생필품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0~80%가 넘어요. 네. 여기에서 탈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고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속도 조절도 하고 통제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국부라고 얘기되는 호치민과 북한의 국부라고 얘기되는 김일성 주석 간에 아주 우애가 돈독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해 봤을 때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으로 아직도 호치민이 숭상받고 국부로 칭송을 받는데 김일성 주석 본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추앙받는 것이 계속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 며칠 전인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 북한 쪽에서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 핵을 폐기하면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이거 못 믿겠으니까 핵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면 중국에서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4일 날 북한의 투자사절단이 베이징에 갔어요. 이런 일련의 보도를 보면 중국 쪽에서도 경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빗대어서 말하면 중간 급유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할 때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도와주겠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간 급유 좀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동시적 단계적인데 동시적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런 것을 동시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러나 이 펜으로 사인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행하는 것은 단계적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때 어쨌든 중국 시진핑 당신이 연대 보증을 좀 서주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경제 지원을 좀 해달라. 예. 이런 건데 매우 합리적이고 영리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혹시 이번 북한과 미국이 삐그덕거리는 게 15일 날 미국이 ICBM 발사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이런 설도 있던데. 어떤 ICBM이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을 노리고 한 건 아니냐. 그런데 미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꼭 북한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네. 또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느 사건과도 무관하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삐걱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평소에는 신경이 안 쓰이더라도 지금 시기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F-22 스텔스 전폭기가 지금 한반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 시리아 지금 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을 보면 리비아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치를 떨면서 거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6월 10일 날 있을 북미 정상회담은 별 이견 없이 일어날 것이다. 또 지금도 물밑에서 접촉이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6월 12일 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합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싱가포르이 지리적으로 그 상징성이 없잖아요.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합의 내용에서 좀 센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로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실현되기 좀 어려운 변수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지. 뭐 그리고 여러 차례 써먹고 싶어하지. 예. 거기서 뭐 시진핑 주석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띄워줄 그런 트럼프가? 그런 분은 아니죠. 예. 그런 분은 상당히 욕심쟁이죠. 근데 뭐 그 남북 미가 만나서 뭐 하자 아니야 남북 미 중이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전술을 잘 쓴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남북 미중이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게 일정하게 레버리지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아베만 왕따되고 있죠 지금. 그렇네요. 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기자들도 일본 기자들만 못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잘 결정했군요. 초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아베 패싱, 일본 패싱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 언론인도 지금 초청을 받았죠. 네. 미국, 뭐 영국 네. 받았는데 일본 기자들이 못 갔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고위급 회담이 일방적으로 연기가 됐다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겠죠 다시 하자고 하는.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렇게 되면 사전에 좀 설명을 하든가 예. 아니면 미국 쪽에 지금은 좀 곤란하다. F-22 같은 경우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또 축소해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연기도 해주고 미국이 했었기 때문에 좀 설득을 미국을 좀 했으면 어떨까. 이게 모든 것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기 때문에 협조해달라. 이렇게 뭐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도에는 그렇게 요청한 것은 없다라고 나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대목이. 아쉬운 점 말했으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한반도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북미 간의 일이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중재자밖에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거는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한반도 이번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 부서의 역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좀 원칙적으로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통일부나 외교부에 나서서 국방부를 좀 설득을 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또 미국에 또
연합사라든가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좀 이렇게 사전에 조율 작업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틈이 약간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북한 역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비준 동의를 지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미중이든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매듭을 지은 다음에 국회에도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지켜보죠. 미국 반응도 나왔는데 일단은 백악관에서 북미회담 준비는 계속 하겠다. 그럼요. 입장입니다. 네. 뭐 대책회의도 뭐 아침에 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께서도 결혼을 앞두고 혼수하다 보면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결혼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혼수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제품이 좋다. 나는 저 제품이 좋다. 하고 약간 그 정도의 실갱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 매파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다 트럼프의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경질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것 같냐면 평화적인 평화 무드라든가 대화 재개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공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틸러슨 장관 같은 경우 미리 한 자락씩 다 깔고 본인의 또 광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폼페이오나 존 볼턴이나 맵하고 네오콘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을 잘 듣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강경 발언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자로는 정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는 게 많이 오네요.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2278님은 그래도 좋은 말 주셨습니다. 이 작가님 처음 방송하실 때는 제가 비판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본인 칭찬하는 것만 있고 뒤에 있어요? 나옵니다. 뒤에 네. 나옵니다. 역시 그렇습니까? 정 의원은 모든 것이 시원한 정치 팩트가 있고 애청자기에 쏙 아주 멋져요. 두 분 이 코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래 화이팅. 63세 할아버지가. 2278 이분 저번에도 한번 주셨었는데 네. 그때도 정창래라고 쓰셨더라고요. 정창래라고 저희 육촌 형이 있습니다. 저희 다 내자 돌림이라서 해요. 청래, 동래, 박래, 공래 다 그 내자 돌림입니다. 창래도 있고요. 철래도 있고.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저희 육촌 형이 들었으면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요. 네, 정창래. 네. 또 한 번 이름 언급해줬네요. 네네. 문정인 특보가 트럼프 타워가 대동강에 들어서고 맥도날드가 평양 시내에 입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때 몰타 회담에서 네. 소련 연방 해체 그리고 냉전 해체 대탕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한 장면의 사진이 맥도날드 러시아의 맥도날드에 줄 서져 있는 러시아 시민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맥도날드 먹으면서 회담도 하고 그리고 평양에도 맥도날드 상점이 들어서고 그리고 트럼프 타워 같은 게 생기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체제 안전 보장이죠. 저는 그래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는 것 폼페이오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어떤 것보다도 미국 자본과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들이 평양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벽한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10년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요. 평양에 우리 최모 사장님이 예. 락원 닭고기집, 치킨집을 연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1000개의 기업이 넘게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이외에 평양의 내륙 그리고 평양에 가서 사업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남북 교류 사업, 협력 사업을. 그래서 락원 닭고기집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들한테. 뭐 경업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때문에 경업 얘기는 현실적으로 못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 풀리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다 풀리면은 이제 경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0개가 넘는 기업이 북한에 가서요. 모래채 취업도 하고요. 그리고 신사복 정장도 공장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신사복 정장도 만든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닭고기집도 열고 치킨집도 열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뭐 평양 맥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 맥주집도 냈고 치맥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은 또 인프라가 깔려될 텐데 그런 인프라는 우리 기술력이 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대기업들이요 자고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야 걸림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블루오션이 아니라 북루오션이다. 그래서 북한이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토목건설 주식도 막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한철님께서 SF로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금산이고요. 정흥래라고 하시는데 압니까? 그러면 저 하동 정치일 겁니다. 네, 레자 돌림이고요. 고향도 똑같네요. 금산. 네, 그렇습니다. 금산파. 제가 정주영 회장이 우리 아저씨입니다. 하동정.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월화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비오는 수요일엔 청정 정청래를. 정청래입니다. 비오는 수요일은 빨간 장미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네. 청정구역 정청래. 그 평화철도 111 유세단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유세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평화철도 112예요? 한반도 평화 예. 상징이 북미 수교, 평화협정 그리고 나서 대륙철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을 거쳐서 유럽으로 예. 가는. 예.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원래는 제가 은하철도 999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 평화철도로 저 몰래 정해졌더군요. 그 평화철도는 알겠는데 네. 숫자 1이 3개 나란히 온 거는 이건 뭐 1번.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트리플 승리.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총선에 덧컷 유세단 했잖아요. 네네. 네. 그것보다 평화철도가 낫나요? 아무래도 이제 2년 전 총선 때는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그런 의미를 살려서 더 컷 유세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성공, 그래서 대륙철도, 남북철도 연결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세단을 맡았는데 저는 선거 때마다 어떻게 유세단 단장을 맡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전국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 전국으로 도는 건 전 관심이 없고요. 네. 그러면 청래당 코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코너는 하죠. 전국으로 도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방에 있으면 못 이 코너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든가 불가피한 경우는 네. 유세 현장에서 네. 직접 생방송으로. 저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번씩 협상을 깬 전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기억하시죠? 예. 조광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얻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이루 정말 모처럼 찾아온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또 북도 미국도 같이 좀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쪽에서는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발언, 인간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북한 인간 쓰레기는 단어 사용했죠. 그게 태공사를 지적한 게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공했죠. 쇼맨십이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태영호 공사가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스피드하게 변화되는 요즘의 정세는 잘 읽지 못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남북 간 한라인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2002년도부터 계속 경제 개혁 조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수단을 공장별로 단위별로 주고 또 인센티브도 또 도입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경제로 개방 정책, 제도적인 장치들은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보도도 나오고 그랬지만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로. 네.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날은 대타를 쓰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네. 우리가 청래당 진행하면서 연속 한 3주간 계속 이 남북 평화, 북미 평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희망찬 미래, 장밋빛 미래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고위급 회담이 북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북한 외무성에서 센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재검토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계관 부상의 전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북한이 화낼만 합니다. 평창올림픽 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사실상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북 압박과 제재, 미국의 투트랙이 변함이 없는 것은 맞는데,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김영철 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재 대상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하면서 그걸 풀어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사실 판문점 선언까지 달려왔는데, 스텔스 폭격기 F-22 이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입니다. 북한 영공을 가더라도 북한 레이더망을 뚫는데요.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탄 싣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이런 좋은 마당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할 수 있느냐 하는 강한 불만의 토로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고위급 회담을 연기함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일반적인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 듭니다. 그러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은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두 나라 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북한은 중국식 개방으로 갈 거 아니냐 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 소, 중 이 강대국들과 지금까지 등거리 외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생필품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0~80%가 넘어요. 네. 여기에서 탈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고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속도 조절도 하고 통제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국부라고 얘기되는 호치민과 예. 북한의 국부라고 얘기되는 김일성 주석 간에 아주 우애가 돈독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해 봤을 때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으로 아직도 호치민이 숭상받고 국부로 칭송을 받는데 김일성 주석 본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추앙받는 것이 계속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며칠 전인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 북한 쪽에서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선 핵을 폐기하면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이거 못 믿겠으니까 핵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면 중국에서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4일 날 북한의 투자 사절단이 베이징에 갔어요. 이런 일련의 보도를 보면 중국 쪽에서도 경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빗대어서 말하면 중간 급유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할 때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도와주겠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간 급유 좀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동시적 단계적인데 일반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맥스 썬더 훈련 자체는 괜찮지만 여기에 스텔스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B-52 이게 이제 핵폭탄을 실은 전략 자산이죠 전투기. 그것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확약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매파들이 자꾸 주장하는 거. 네. 지금 주장하는 게 뭐 일각에서는 너무 심한 걸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두 손 두 발 다 들으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쪽으로 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서로 삿바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마이크 폼페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한 것이 이제 PVID, 영구적인 핵폐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북한의 핵과학자 200명 그리고 핵 예. 기술자 2,000명의 머릿속에 암호를 지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도하다 이런 거였는데 다시 또 물러서서 폼페이오도 지금 이제 CVID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까지 다 폐기하라.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북한에게 군대를 해산하라 하는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강력한 대응을 이제 오늘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데 결정적 걸림돌은 되지 않고 미국에서도 아마 이에 상응하는 좀 온건한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북미 양쪽 다 전략적으로 더 얻어내려고 협상당에서 하는 행위다. 뭐 이런 또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상 전략이고 사전에 기선 싸움, 기싸움 이런 걸로 하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과거